자,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거리 800km의 우리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2배인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아주 커진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이 탄도미사일의 거리 800km가 갖는 의미를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제주도에서 만약에 쐈을 경우에 신의주, 즉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까지 날아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북한의 그 풍계리, 그쪽에 또 핵실험장이 있고, 그렇죠. 무수단이라고 하는 또 미사일 발사 실험장이 있었는데, 포항쯤에서 쏘면 그 네. 함경 북도 지역까지 타격권이 되는, 즉 북한의 전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지 쏴도 전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800km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발사거리, 사거리 800km가 갖는 의미,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쏘더라도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무 시리즈인데요. 사거리가 180부터 300, 500, 800km까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소유한 대표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탄두와 사거리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전적으로 핵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한국이 혹시나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변국의 위협이 안 되게끔 이제 제한해 놓은 것이 한미 미사일 사거 협정인데 네. 최초에 이제 1977년도에 180km까지만 가게끔 했었어요. 네. 그런데 180km 하니까 우리 휴전선 부근에서 근근히 이제 평양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미사일이 휴전선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충청도 지점에 쏘려면 평양까지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4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300km로 개정했고 네. 또 그것을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00km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때 800km까지 최대 사정거리를 했지만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탄도 중량을 줄여요. 네. 그래서 맥시멈 800km까지 할 수 있지만 네. 탄도 중량은 500kg까지다라는 네. 것인데 지금 이제 800kg까지 하고 탄도 중량도 1톤으로 늘리는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거리 800km,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 거리를 결국 의미 있는 현재 800km까지 늘려주는 대신 탄두 중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쏘는 건 멀리 쏠 수 있지만 그만큼 파괴력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 파괴력을 2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두 무게가 줄면 사거리는 늘 수 있지만 또 사거리를 줄이면 또 탄두 무게 파괴력 똑같습니다. 탄두 무게는 파괴력과 같고요. 사거리는 로켓의 추진력과 같습니다. 이 상관관계에서 탄두 무게를 줄인다는 건 사거리가 더 길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위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 탄두 무게가 2배로 늘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방금 이제 황순욱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500km까지 해서 1톤짜리를 장착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800km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1km를 늘릴 때마다 네. 2kg의 탄도 중량을 줄여야 됩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800km까지 가니까 이게 500kg으로 주는데 네. 500kg짜리 탄두가 날아가서 폭발을 하면 이것도 뭐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차량 이 정도 어떤 그 목표만 파괴할 수 있지 네. 건물 안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네. 지하 시설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뉴스 시작할 때 벙커버스터가 뚫고 들어가는 폭탄이 뚫고 들어가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게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폭발하는 탄두가 따로 있어요. 그 폭발해서 터지면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폭발하면서 터지면서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폭탄을 앞에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500kg짜리 가지고는 폭발 탄두를 따로 장착하고 진짜 안에 들어가서 파괴형 탄두를 장착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톤이 되면 벙커버스터처럼 뚫고 들어가는 이런 탄두를 장착하고 지금 저 화면입니다. 저 화면이 벙커버스터가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를 폭발시키는 저 모습인데 저 정도의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고 지하 깊숙이 있는 김정은의 은신처를 파괴하려면 탄두 중량 500kg 갖고는 좀 모자랐었다. 안 되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폭탄이 탄두 중량이 한 1,800kg. 900kg 정도. 900kg.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조금 센 못 거. 미치는. 좀 센 거를 이제 네.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뚫고 들어갈 때 뭔가 터져줘야 네. 폭발력에 의해서 계속 이 폭탄이 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탄두를 추가로 장착하려고 하면은 1톤은 되어야 관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800km 사거리에 탄두 중량을 2배로 늘린 벙커버스터를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한미 두 정상이 우호적으로 논의했다. 정상 간 공유가 안 됐으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오면 곤란한 내용인데 이걸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다.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한태용 씨. 네, 황영거 1977년에 네. 180km이던 그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나는데 네.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아, 그 다음에 300km이던 사거리가 800km로 가는데 또다시 15년 정도 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걸 지금 이게 미사일 지침이라는 건 한미 간에 네. 협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한국이 먼저 언론에 리크하는 형식으로 그게 보도됐다는 것. 아하. 그게 미국 행정부,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한국, 문재인 행정부 간에 이제 궁합을 막 맞춰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한국이 독단적으로 우리 이렇게 늘린다. 네. 이런 걸 보도가 나갔을 때 미국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워하는 처지.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어떤 겁니까? 남북 대화죠. 대화도 하고 네. 또 튼튼한 안보도 네. 지키고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는데 지금 북한에 두 가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는 21일까지 군사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죠. 네. 그래서 27일까지 좀 늘려놓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적십자 회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해 놨는데 8월 1일까지 제안해 놨죠. 근데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저는 군사적 행동을 강화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 북한에 좀 부담스럽다.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청와대는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 사거리가 800km까지는 북한을 향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두 중량을 만약에 줄인 상태로 엔진의 출력을 강화하면 우리 능력으로는 지금 그 이상도 1000km도 더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걸 또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황해커. 네. 800km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는 1000km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네. 800km에 묶인 것,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북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데 주변 나라도 1000km가 됐을 때 네. 베이징, 네. 도쿄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아하. 자, 이 경우에 이걸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800km로 가자. 아하.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800km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 제가 이제 또 팁을 드리면 뭐 네네. 우리 정부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우리가 800km의 1톤짜리 그 미사일 사거리 재입장하면 우리는 한 달 후에 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기술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 베이스까지 아까 이제 현무2C라고 해서 네. 지난달에 북한이 도발하니까 우리가 그 보여줬지 않습니까? 발사하는 것을 거기에 이미 우리는 1톤짜리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다 되어 있고 네. 또 혹시나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어서 뭐 1500km 이렇게 한다면 당장 그거 가지고도 1500km 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은 다 되어 있다. 그렇군요. 하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드리면 1톤이라는 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네. 1톤.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소 중량. 이게 바로 1톤입니다. 물론 그래서 북한도 1톤짜리 탄두를 개발하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썼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예. 핵 보유국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네. 1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핵 보유국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잠재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1톤과 800km의 비밀. 자,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수함이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동해안 인근 지역을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머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PD가 좀 분위기가 스산한 음악을 깔아줬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이 타고 있는 이 잠수함, 바로 이 잠수함이 지금 모습을 장시간 동안 감추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무슨 잠수함입니까? 지금
급수가 따로 다 있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건데. 로미오급 네. 잠수함이요. 1950년대 구소련이 이제 개발을 했었고, 네. 그것을 90년대 초반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련제는 아니고, 네. 중국이 그 로미오를 카피 생산해서 무한이라는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그 로미오급 잠수함입니까? 1800톤짜리고, 네. 어뢰가 8발을 동시에 발사를 할 수 있고, 네. 최대 16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북한이 1995년도까지 생산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소음이 너무 커서 잠수함끼리 전투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는 이 사진을 봐서 네. 북한이 과거에 1950년대 기술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량을 해서 네. 안에 뭐 디지털 칵핏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개량을 많이 한 것을 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북한의 잠수함, 저렇게 규모가 큰 잠수함을 보면 덜컹 겁이 나는 게 SLBM 생각이 납니다. 네.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장거리. SL, 서브마린 런처드 그렇죠. 발라스틱 탄도 미사일이죠. 발라스틱 그렇죠. 미사일. 예. 그러면 지금 저 로미오급 잠수함 정도면 SLBM을 장착하거나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급이 되는 겁니까? 저건 안 됩니다. 저건 안 저건 돼요? 안 되고 북한은 따로 심포급이라고 하는 네. 1,800톤 정도 되는 잠수함을 따로 개발했는데 네. 거기에 한 발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이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SLBM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심포 잠수함에다가 탑재를 해서 네. 심포 앞바다에서 발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심포급 잠수함을 언급하셨는데 왜 제가 그걸 여쭙냐면요. 이 로미오급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주로 이 로미오급 잠수함이 SLBM을 쏘는 심포급 잠수함을 엄호하면서 다닌다면서요. 자, 이제 지금 그 심포 잠수함 같은 경우는 네. 한미 정보 당국의 최고 핵심 감시 자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SLBM을 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바다로 나오면 어떤 일을 할지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SLBM을 탑재를 한 심포 잠수함이 바다로 나오면 그것을 혹시나 물속에 사실은 격침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그 심포 잠수함이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격침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심포 잠수함이 SLBM 발사 실험을 하는지 발사를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쏘기 전까지 쏘아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기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심포 잠수함이 발사 실험을 하는 데는 반드시 호위병이 필요해요. 네. 왜냐? 그래서 저는 이 로미오 잠수함이 한 일주일 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이 해역에 미국 잠수함이나 한국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을 하고 아하. 그리고 심포 잠수함이 따라 나중에 나와서 안전한 지역에 로미오 잠수함이 심포 잠수함을 호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아하. 돌아가는 그런 호위병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불과 2주 전에 CNN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2주 후 안에, 그러니까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또 후속 보도가 나왔죠. CNN이 지금 그렇죠. 미사일 부품을 옮기는 게 포착됐다는 보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사일 같은 경우는 평안도, 네. 홍창리죠. 함경도 같은 경우는 핵실험을 주로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평안도에서 움직임이 발생됐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은 기념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7월 4일 날 화성 14호를 발사했듯이 돌아오는 7월 27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 예. 64주년 기념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맞춰서 묘하게 6일간의 활동 기간이 성숙할 경우에 그때 쏠 수 있다. 이런 첩보가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실제로 우리 군 당국도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있었던 국방부 브리핑 내용, 질의응답에서 이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같은 건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일이 이제 곧 이틀 뒤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북한이 더 아무런 응답이 그때까지도 없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북 군사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가 지금 CNN 보도 내용처럼 지금 미사일 부품을 싣고 다니는지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그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알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네. 잘 아시겠지만 이 북한과의 싸움은 숨기려는 자와 그걸 알아내려는 우리의 계속적인 싸움이죠. 네.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24시간 감시 체제를 동원해서 네. 북한의 풍계리나 아니면 동창 쪽에 어떤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거고요. 네. 어떤 도발 징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네. 세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자산 가동되는 게 지금 저 정도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미군과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일본과 미국. 우리 독자적으로는 저 정도 수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힘들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 미국 정보 자산이 워낙 광범위하게 또 깊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이제 연합을 하면 당연히 저 정도 자산은 정보는 알 수 있겠는데 다만 미국이 자기네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100% 실시간 공유를 한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네. 사실 이 어떤 권력이라는 것은 정보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군이 우리에게 저는 한 95% 이상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 그러나 2, 3% 정도는 빼고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정보 자산을 가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뭐, 탄도 네. 미사일이 중거리가 될지 아니면 장거리가 될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그렇죠. 이른 상황이고요. 네. 7월 4일날 화성 14호 발사 이후에 미국 상당히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게 됩니다. 네. 하와이, 구암, 모든 알래스카 모든 부분이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정보자산 상당히 공유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걸 좋아하는 북한, 바로 이틀 후면은 이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일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에 지금 SLBM을 쏠 수 있는 심포급 잠수함과 로미오급 잠수함이 호위를 받으면서 동해안 어딘가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징후가 포착이 됐고요. 거기다 또 CNN 보도에서는 미사일 부품을 싣고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틀 후 과연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될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이야기 세 번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